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는 평화예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병을 공부한다, 기생충을 공부한다, 병균을 공부한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죠.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법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죄를 공부하는 거가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범죄를 어떻게 훌륭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 이거는 규범입니다. 규범. 그건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평화가 좋은 것을 그걸 알려고 대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평화가 더 좋은 거 다 아니까.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뭐 쭉 한번 서로 보면은 전쟁과 평화, 학문적 현황, 연구 방법 앞에 이제 개론을 쓴 것이죠. What is war? What is peace? 전쟁과 인간의 역사, 뭐 전쟁, 국가들이 생기기 전에 군대가 먼저 생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긴 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전쟁에 관한 통계도 있고 전쟁의 역사 이런 것들 학자들이 쭉 공부를 해놨죠. 그리고 전쟁에 관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쟁과 평화의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이슬람, 기독교 다 전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관점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능히 사용할 수 있다. 옛날에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까부는 놈들 가서 처벌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 요새 와서는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시대별로 전쟁 사상이 변합니다. 제가 그 재밌는 얘기로 중국의 이제 격언 중에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국경을 너무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로하지 말게. 저 말이 저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여러 마리가 또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나. 근데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도망갔던 말이 몇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겠나. 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 사람 아들이, 그 세옹이라는 사람 아들이 말 타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가 됐어요. 그 불구가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또 좋은 일 있지 않겠나. 불구가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만 말게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을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학생들한테 해줬더니 멍하니 쳐다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다쳐서 전쟁에도 못 가게 되는데 그게 뭐가 행복한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영화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로는 가을의 전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레전드 오브 더 폴, 뭐 어떤 사람은 몰락의 전설이라고 번역해야 맞는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이 미국 청년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령이죠, 예비역. 왜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전쟁에 안 가는 줄 모르겠어요. 1차 대전 터졌을 때 그 아들이 전쟁에 가겠다고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군에 입대하는 그 전쟁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도망갈 생각하고 군대 안 갈 생각하는 나라고,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됐는데도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리 안 다치고 전쟁 가는 게 더 다행이라고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전쟁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의 본질과 전쟁, Human Nature and War. 인간은 도대체 싸움하게 돼 있는 동물이냐? 지금 학자들의 결론은 그렇다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한 나라도 있으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 동물학, 뭐 심리학 이런 거 별거를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이 깊이가 없어요. 넓이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조금씩 다 알아야 돼요. 조금씩. 자기 거 깊이 들어갈 거가 없습니다. 학문 역사도 짧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남의 학문을 막 가져다가,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조금씩은 다 압니다. 경제학도 알고 뭐도 다 알고 심리학도 알고 생물학도 알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깊이는 다 모르죠. 그다음에 국가 및 사회적 속성과 전쟁. 요거 잠깐 뭐 설명을 할게요. 인간은 전쟁을 하는 동물인가? 히틀러가 말이죠. 1차 대전 때
이제 1차 대전 때 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리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 책에 써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났다는 소리 듣고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모병소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뛰어간 이유가 늦게 가면은 사람이 꽉 차서 못 갈까 봐. 이 미친놈 아니냐라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달려갑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왜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깁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뭐 제가 책에다 쓰지는 않았는데 이라크 전쟁에 파견 가겠냐? 대위급 장교들이 이제 대위급 장교들의 경우에 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가겠다가 1이 필요한데 5가 가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쟁터인데. 물론 이제 심각한 전투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인간은 전쟁을 하는 동물인가? 요거 제가 뭐 앞부분에 이제 몇 장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및 사회적 속성과 전쟁, 스테이트 앤드 워, 정치 체제와 전쟁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나라는 독재자가 전쟁을 하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독재자가 대통령 하는 나라는 전쟁을 더 잘할까? 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정말일까? 그럼 왜 미국은 민주주의인데 저렇게 전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아니야, 저 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야. 모든 전쟁은 다 자본가들이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제국주의 전쟁론입니다. 근데 이쪽 자유주의 학자들을 보니까 공산국가들이 훨씬 전쟁을 잘한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들이 훨씬 군사비가 높아요. 그리고 군인 비율도 높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공산주의 아닐 때보다 공산주의를 한 다음에 훨씬 더 호전적으로 바뀌고 국방비도 늘어났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밝힌 어떤 책에는 공산주의는 적을 상정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군사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 이론, 이념상에서. 뭐 이런 거가 다 이제 국가 및 사회적 속성과 전쟁이라는 파트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전쟁을 쭉 다 쉬어보니까 민주주의끼리 싸운 전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고 영국이 민주주의인데 이 나라들이 밥 먹듯이 전쟁하는데 그 상대는 반드시 독재 국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민주주의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90년대 미국에서 제일 큰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야, 이제 정치학에도 이게 법칙이 있네. 어디 인간사회에 법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과학에는 법칙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로라는 겁니다. 로. 어느 경우도 맞는 거. 그런데 보니까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싸운 사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큰 이론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미국 대통령들의 국제정치, 외교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은, 민주주의끼리는 전쟁 안 한다고 그러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국가를 다 민주주의로 바꿔놓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소련 없어져가지고 나 혼자 센데 이 쪼무레기들을 전부 다 민주주의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콘이 나오는 거고, 부시 대통령이 요거 세계의 골치 아픈 놈 세 나라, 악의 축 세 나라, 이라크, 이란, 북한, 요 놈들을 민주주의로 바꿔놓으면 전쟁이 확 줄어들겠네. 바로 이렇게 그 학자들의 연구가 정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는 거는 정말로 큰 이론으로 이제 그 뭐 자리 잡음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본주의는 전쟁의 원흉이가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혁명에는 국제정치가 아니라 국내 정치입니다. 그리고 칼 막스라든가 엥겔스가 살았을 시절이 바로 유럽이 가장 평화로운 시절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이게 1815년에 전쟁이 끝나고 1914년에 1차 대전 일어날 때까지가 100년인데 그 100년을 유럽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라고 보죠. 바로 막스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막스는 국제정치보다는 국내 정치의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국제정치에 기여한 바는 막시스트가 기여한 거는 레닌이 쓴 제국주의론 하나입니다. 1차 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가
제국주의고 제국주의가 됐을 때 이제 전쟁을 한다는데 그 쉽게 논리를 펴자면은 영국에서 혁명이 나야 되는데 혁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이론에 의하면 영국에서 혁명이 나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에서 그런데 보니까 영국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뭘 뺏어다가 자기네 노동자들의 혁명 기운을 다 와해시키고 있더라. 아,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혁명이 안 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식민지를 차지해 갖고 와서 본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그거로 해소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대전을 레닌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도 이제 혁명이 나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이미 다른 놈들이 식민지를 다 가져가 버려서 영국의 식민지를 독일이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막시즘에서 전쟁에 기여한 아주 탁월한 책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가 없을 때의 전쟁은 하나도 설명할 수 없다가 되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타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없는 옛날에 이건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건 뭐 1차 대전이라는 특수한 전쟁을 설명하는 데는 그럴듯했지 했는데 이제 다른 거는 설명을 못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뭐 사회주의 세계는 평화적인가 자기네들은 평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중공하고 소련하고 싸우니? 중공하고 소련이 서로 뭐 조금만 선만 놔두고 로켓까지 쏘면서 싸웠습니다. 그 우수리강 사건이라고 있는데 너네들은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싸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디시전 메이킹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책 결정 이론. 그러니까 이 국가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독재 국가보다 더 평화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가 이제 그 발견된 사실인데 뭐냐면은 국가 위기가 돼 있을 때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비슷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민주국가는 뭐 여유 있게 2달 동안 회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나가는 바에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연구한 그 유명한 정책결정 이론가가 트루만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의 투사라고 민주주의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전쟁에 미군 보내는 결정은 마치 그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한 거랑 똑같아. 이거 가서 싸워야 되겠죠. 저놈들 나쁜 놈들이죠. 저 개자식들 가서 막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예 맞습니다 하고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위태로울 때는 똑같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제체제와 전쟁 이거는 뭐 의사가 공부하듯이 국제정치학자들도 언제 세상에 평화가 오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 여러 개 있는 게 좋을까 2개 있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하나 있는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 혼자 세상을 지배할 때 팍스가 피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 세다 보니까 덤벼들 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한 나라가 대단히 세면은 세계의 평화가 와. 미국이 혼자 힘쓸 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 그때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 영국이 원하는 평화가 유지되었지라고 보는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강대국이 하나 있는 게 좋은 체제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국이 혼자 힘이 셀 때 그 평화는 오로지 미국만의 평화지 다른 나라들은 힘들잖아. 그래서 그건 엄밀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야. 그 평화에는 정의가 없어.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런 것이 좋아. 3나라 또는 5나라, 7나라 이렇게 홀수자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을 때 세상이 평화로워. 라고 해서 또 이제 국제정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봐라. 세력균형 체제가 더 평화롭지 않니? 라고 주장합니다. 키신저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아니야. 이게 특수한 체제지만 2나라가 있는 게 제일 평화로울 것 같아. 2개의 강대국이 있으면 세상이 2개로 쫙 쪼개지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해. 여기서 전쟁 나면 누가 한 건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분명해.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때가 평화 유지하는데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은 하도 이론이 많아가지고 공부 한참 하다 보면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를 뭐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체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패권 전쟁, 큰 전쟁, 뭐 2차 대전 같은 것이 다 패권 전쟁이죠. 1차 대전도 영국의 패권을 독일이 뺏겠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리고 냉전은 미국의 패권을 뺏겠다고 소련이 덤볐는데 그건 전쟁 안 하고 끝났죠. 지금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뺏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세상이 시끌벅글한 겁니다. 바로 이 패권 전쟁, 직접 총을 쏘는 건 패권 전쟁인데 지금은 총까지 안 썼으니까 패권 경쟁이 지금 있는 시대죠. 그다음에 군비화 전쟁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데 무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쟁이 난다. 이게 맞는 것일까 안 맞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가 많은 곳에서 전쟁이 난다. 옛날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가보면은 군비 통제실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많고 우리도 많으니까 이게 전쟁 날 것 같아. 줄여야 돼. 그게 맞을까? 그래서 내가 한번 군인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디까지 줄이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대가 60만입니다. 북한이 120만입니다. 몇 명으로 줄이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6.25 때 전쟁 날 때가 북한이 20만, 우리가 10만이죠. 지금 많아서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둘 다 많으면 한 번에 상대방을 경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이상 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논리죠, 논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면은 전쟁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 세상이 뭐 독일하고 영국하고 막 군비 늘리는 걸 보고 결국 이게 전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요. 군비 경쟁이 있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제 위기가 전쟁으로 끝날 확률이 확 높아진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스 모겐스 교수가 야, 군비 경쟁은 말이야. 그것이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군비 경쟁을 한 거야. 너네들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군비를 만든 것이지 군비를 만들어서 전쟁이 났니? 지금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죠. 총기를 없애야지 살인사건이 줄어든다. 아니죠. 살인사건 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야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3차 대전을 필요할 거다. 그래서 3차 대전은 핵전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문명이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인간은 또 4차 대전을 할 거다. 4차 대전은 아마도 투석전일 것이다. 돌멩이 던지는 거. 문명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총이 있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것 같아서 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학자들이 쉬지 않고 싸움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책에다 쭉 설명을 했습니다.